드잡이 하려고 생각해서 이런 소송을 걸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위약금 거의 한 400억이 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 이번에 또 핫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뉴진스라고는 혹시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핫한 걸그룹이었거든요. 근데 소속사랑 분쟁이 있으면서 작년부터 조금 뭔가 이제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걸그룹인데 최근에 또 이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세요? 알죠. 이제 모든 일의 시작은 이분들을 인큐베이팅 하신 분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기존에 이런 일들을 폭로하면서 이제 법적 공방전이 이루어졌던 게 제 관심의 시작이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꽤 많이 흘렀잖아요. 1년 반이 넘었는데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의 멤버들은 다시 원래 회사로 복귀하겠다고 했고. 맞아요. 근데 최근에 그 소속사에서 뉴진스의 한 멤버를 계약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소속사에서 먼저 그 멤버한테 계약 해지를 요구했잖아요.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위약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요구한 건 소속사인데 멤버가 위약금을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해지를 원하는 건 회사 쪽인데 이거를 통보당한 사람이 위약금을 내야 되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거꾸로 물어보면,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이혼 청구를 했어. 그럼 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으니까 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통지를 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건지 여부인데, 그러려면 일단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책임이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하고, 그거를 실제로 멤버분이 어겼는지 아닌지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계약 해지 이유가 독자 활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신청했거든요. 근데 그 독자 활동한 거에 결과물이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활동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데, 그러면 이제 독자 활동은 어디까지를 독자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 계약서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독자 예술 활동이거나 아니면 연예계 활동인 것 같은데, 그거는 결과물이 꼭 나올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위한 시도를 했다거나 이걸 위한 준비 과정을 했다고 해도 이 모든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 거에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연예인이에요. 군대를 갔어요. 군복무만 해야 되잖아. 근데 혼자서 음반 활동을 했어. 만들려고 막 작곡 활동을 했어요. 근데 아직 발매는 안 했어. 그래도 군대를 2번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다 상업적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 활동의 결과물이 뭐 반드시 앨범, 무슨 뮤직비디오 아니면 어떤 컨텐츠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걸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 회사랑 했던 전속 계약에 반하는 내용이었다면 이 활동 전체가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발매를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 취미로 했다, 재미로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어를 한다 그러면, 내가 원래 좋아하는 게 음악이고 맞아. 난 원래 혼자서도 이런 거 하고 내 취미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계약 위반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정황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계약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가 아무리 취미로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여기에 흥미가 있더라 그래도 우리랑 아티스트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거는 우리랑 상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빼박이겠죠. 근데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활동이 상업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단순히 취미로 볼 수 있는 건지를 볼 수 있는 그 정황이 필요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딴 데서 발매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정황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그거는 계약 위반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사랑 이 아티스트 사이에서 누가 더 자기의 의도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멤버도 소속사를 맞고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누가 더 잘 증빙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사실 이럴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이 사람이 그냥 취미로 저작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이걸 회사랑 같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평소에 용인을 했다 그러면 아무리 이게 계약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왜냐면 회사가 용인을 했으니까 이 사람의 개성으로.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완전히 비밀에 비춰진 상태에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우리 회사랑 한 전속 계약이랑 위반된 활동들을 이 사람이 혼자 준비했다더라, 이러면 그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지켜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더 놀라운 거는 제가 느꼈을 때 그 위약금 거의 한 400억이 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큰 위약금이 나온 적이 있나요? 있죠. 물론 시대에 따라서 뭐 물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위약금으로 청구를 하는 금액이니까 훨씬 더 크게 많이 청구되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한류 스타가 콘서트를 취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억의 손해배상을 줘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품위 유지라고 하죠. 범죄를 일으켰다든지 어떤 모두가 기다리는 드라마를 나 때문에 방영이 안 돼. 그럴 때는 충분히 그런 정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400억이 만약에 없으면 어떡해요? 없으면 여러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는 지금 없으니까 내가 이걸 벌어서 천천히 갚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대로 가면 나 그냥 파산해 버릴 테니까 이거를 좀 줄여줘라, 이렇게 합의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를 내가 갚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다시 들어가서 너네 말을 잘 들어서 열심히 음반 활동을 할게. 마지막에는 그냥 몰라, 파산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경매로 넘어가거나 해서 이걸로 400억 중에 일부를 갚고 나는 파산하는 방법도 있겠죠. 파산을 하면 남은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대신 나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죠. 그럼 약간 이건 어떻게 보면 소속사 입장에서 그 멤버를 드자비 하려고 생각해서 이런 소송을 걸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청구 금액이잖아요. 청구 금액이 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쫄아요. 그러니까 쫄면 첫 번째로 내가 여기서 최악의 상황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400억을 뱉어내는 거네 라고 얘기를 하면 합의를 보려는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그 합의가 좀 더 원활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400억이라고 그러면 언론의 관심사가 쫙 쏠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400억이 실제로 다 인정될 가능성은 크진 않겠죠. 그러면은 그게 줄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위약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개념이고요. 위약금은 통상 두 가지의 법적인 개념 중에 하나에 해당해요. 첫 번째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어, 내지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내지는 이 사람이 전속계약을 해놓고 독자적인 활동을 해 라고 했을 때 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얘가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그럼 그걸로 인한 내 손해가 얼마인지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거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손해액은 그냥 400억인 걸로 하자. 그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요. 위약벌은 이거랑 비슷한데 뭐냐면 너가 이거를 어기면 내 손해액이 얼마인지랑 상관없이 일단 400억 내 라고 하는 게 위약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면 우리나라 민법 제398조에서는 너무 과다하면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그래, 얘가 독자적인 활동한 거 맞아, 전속계약 위반인 것도 맞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걸로 인해서 이 소속사가 가진 피해가 한 2, 3억밖에 안 되는데 400억으로 예정했다 그러면 이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 한 5억으로 해결 보자 라고 해서 판결로 자체적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위약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위약벌은 너가 어떤 손해를 나한테 야기시켰는지 아무 상관없이 몰라, 그냥 400억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를 이걸로 인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거 아예 무효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걸로 인정을 하든 400억이 다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럼 지금 그 멤버가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너네한테 전속 계약을 할 때 이런 활동까지 맡기로 한 계약은 아니었다 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내가 일개 연습생이었고 지금은 대등한 관계가 됐는데 연습생 때는 솔직히 너네가 쓰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서명을 한 거라서 이건 애초에 공정한 계약이 아니어서 무효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네요. 그럼 만약에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맡는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부당한 계약이라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하겠죠. 이 세상에 개인 중에 평생 버는 돈이 400억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내 취미 활동, 내가 좋아했던 어떤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400억을 손해배상으로 줘야 되는 계약 자체는 무효였고 이 정도로 이 업체가 나쁜 업체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 계약 자체가 처음에 쓴 게 아니라 음반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쓴 계약이라서 무효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로 내가 너네한테 끼친 손해액이 그렇게 크냐라는 걸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진스라는 그룹이 뭐 1년 동안 버는 매출액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 멤버 혼자서 버는 매출액이 있을 거예요. 독자적인 활동을 했을 때 그럼 내가 하는 이목 정도의 일부 정도가 손해로 인정될 수는 있겠네. 근데 그게 어떻게 400억이냐 라고 주장해서 깎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400억에서 아까 조율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5억으로 깎였어요. 그 5억을 냈어요. 그러면 계약 해지가 되고 이제 자기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위반을 한 사람이 멤버인 거고 위반을 당했다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게 소속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계약을 해지할 거를 결정하는 것도 소속사 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억을 줬다고 하더라도 너는 이건 계약을 어긴 거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거지 그걸로 너가 해지된 건 아니다. 계속 활동해야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못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을 받았다 그러면 너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5억을 받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해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밝힌다면 계속 소속사랑 전속 계약이 유지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죠. 변호사님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긴다는 거에 대한 정의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나중에 빵원을 냈다고 합시다. 근데 빵원을 내는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5년이 걸렸고 그동안 활동을 못했어. 그럼 다니엘이 승자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쵸. 대중들한테 잊혀지고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 심리적인 장애까지 생기면 더 이상 추가적인 활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티스트들이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면 상대는 감정이 없는 회사, 즉 법인이고요. 나는 감정도 있고요. 다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요. 심지어는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스타라 그러면 결국에 돈이랑 상관없이 관심이랑 사랑이 떠나가서 내가 잊혀지면 나는 패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으로 따져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400억이 인정되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누가 패자냐고 봤을 때 둘 다 패자일 수도 있는 거죠. 빨리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게 좋은 거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송 활동도 쉽지 않을 거고 음반 활동도 함부로 하면은 청구가 늘어나니까 어려울 거고 그 상태로 어도어 측에서 재판을 빨리 안 끝내고 계속 질질 끌으면 그 기간 동안 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변호사만 만나고 법정만 들락날락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도어 측에 유리하게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나는 이게 나의 수익 활동이기도 하지만 나의 꿈이기도 하니까. 근데 난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오래 걸린 싸움이 되겠죠? 저는 근데 극적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길게 싸워서 서로가 얻을 게 없다는 게 좀 서로한테 설득이 빨리 되면 몰랐던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한동안은 믿고 의지했던 기획사고 한동안은 내가 열심히 키웠던 아티스트고 이러니까 극적으로 합의를 도달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서로 양보 없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건들이 진행될 수 있고 안타까운 거는 그 결과가 날 때쯤이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궁금한 건 다 해결이 됐고요. 아무쪼록 잘 해결돼야겠네요. 근데 팬들은 빨리 TV든 음반 활동이든 뉴진스의 완성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서로 이 분쟁이 서로한테 안 좋다는 걸 빨리 깨닫고 그냥 양보하고 해서 합의점을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상담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